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4.28포인트, 0.69% 하락한 2045.31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98% 내린 690.03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미중 무역 전쟁 격화 우려와 이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 불안감이 커지면서 하락 마감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도 이와 같은 영향으로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바로 어제였죠. 현지 시간 23일 중국 상무부가 미국 정부가 성의를 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시정을 해야지만 이번 협상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경고성 발언을 내놓으면서 정말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라는 이 부정적인 전망이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해에 이어서 이 중국의 CCTV 업체인 하이크 비전에 대해서도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리스크 회피 심리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바로 이 미국 상무부가 환율에 따른 상계 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더욱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당분간은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와 함께 또 유럽의 이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시장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만큼 특히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에 들려오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마다 정말 특별한 시간 준비되어 있죠. 바로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해결해드리는 종목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민 있으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세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와 함께 대화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히든스탁의 대표 귀염둥이 척척박사 전문가님이십니다. 마르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저 오늘 어때요? 네, 되게 나무 같으세요. 나무 같다고요? 저 네. 여기 꽃도 해가지고 좀 귀엽지 않나요? 네, 약간 그쵸? 나무 같으세요. 그렇죠. 네. 귀엽다고 한마디 해주시지. 제가 오늘 컨셉을 좀 잡은 게 제가 또 컨셉 짜는 거 좋아하니까 이 파자마 컨셉이거든요. 저희 히든스탁은 안방에서 보듯이 편안한 방송을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왔거든요. 오늘 편안한 방송 해주실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의 계좌가 좀 편안하게 될 수 있게끔 네네. 도와드리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웃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나무와 같은 또 네. 이렇게 기둥과 같은 방송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장하고요. 이번 주 시장 정리 좀 부탁드려요. 네, 일단은 이제 실제로 다들 오늘까지도 많이 힘들었을 거라 맞아요.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하루라도 좀 편한 날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 시장에서 다음 주까지 봤을 때 내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내 종목들이 지금 다 마이너스 돌았을 텐데 이거를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제 와서는 거의 한계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손실이 크실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세용득실이란 말을 하고 싶습니다. 뭔 소리냐 한다면은 지금의 화가 나중에는 복이 될 수도 있었던 거고요. 지금의 복이 나중에는 화가 될 수도 있었던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시장 하락, 지금의 시장 급락이 지금 당장에서는 화고 지금 당장에서는 손실이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겠지만 바로 지금의 순간이 제가 봤을 땐 저희에게는 복이 되는 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지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미중무역 협상의 결렬이고요.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개의 악재가 모두 터졌어요. 결렬이 난 건 아니겠지만 이미 관세 인상했고요. 북미 정상회담이 이미 2월 달에 결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다 한다면 지금 악재란 악재는 다 터졌어요. 언제부터? 2월 말부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2월 말부터 시장 자체가 이 코스피 지수가 지속적인 하락세가 만들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 제가 얘기했죠.
환율이 1200원 근방에서부터 반등이 나올 때가 시장 저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1195.5원을 찍었던 환율이 현재 1180원 라인대까지 다시 내려오면서 환율 자체가 지금 다시 한번 더 하락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수가 이제 진저점이 진짜 거의 얼마 안 남았구나. 뭐 지금 구간에서 완전히 V자 반등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봤을 때보다 이제 다시 한번 더 우상향세나 급등 랠리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던 구간이 언제였습니까? 2018년도에 10월 급락이 끝나고 바로 이 저점을 찍어주던 구간, 이 구간이 원래 외국인의 매수세가 저점에서 받쳐줄 때였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그 근처, 그 근방 거의 다 왔어요. 그럼 얘기하는 게 빠져봤자 얼마 안 빠진다는 소리고요. 이제부터 저희는 슬슬 매집과 최저점에서 쓸어담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들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실제로까지 본다고 한다면 흐름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안정적인 흐름, 저점 지지해주는 흐름 보시면서 우린 최저점에 쓸어담을 기회 잡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은 아까 말씀하셨을 때 흐름은 좀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좀 진단 좀 해주세요. 네, 코스닥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완전히 저점 라인대를 찍어주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 한다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개인 투자자가 많아요. 코스피에도 많지만 코스닥이 오히려 개인 투자가 굉장히 많은 좀 갖고 있거든요. 중소형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좀 많이 희망을 꺼쳐놓는, 말 그대로 이거 여기쯤 저점이지 않을까, 이쯤 저점이지 않을까라는 이 희망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지수 보겠습니다. 지수는 보시면은 우상향세를 만들어줍니다. 우상향세가 만들어주고 반등세가 만들어주는데, 제가 얘기했죠. 이 코스닥 지수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절대 좋은 흐름이 아니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실질적인 바로 상승 쐐기형 차트를 만들어주면서 하락세를 시작을 했고요. 그 하락세가 시작된 부분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구간입니다. 정확히 이 구간에서 이 쌍바닥을 형성하는 듯한 흐름을 만들어줬어요. 이 구간에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개인 투자들은 이제 반등 나오겠구나, 이제 상승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680포인트까지 열어두세요 그랬습니다. 오직 저만이 680포인트까지 열어두세요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반등 나올 겁니다, 상승 나올 겁니다, 이제 찍어야 돼 그 얘기했지만, 전 680포인트까지 열어놔야 충분히 안정적인 매수세가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이유입니다. 제가 어제도 그 얘기했고요, 지난주에도 그 얘기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이 쌍바닥 라인대를 정확하게 이탈이 나와주면서 오늘까지도 하락세가 만들어진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 구간? 정확히 오늘 686.7포인트까지, 정확히 680포인트까지 어제도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지지받는 구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680포인트 금방 왔다고 한다면 여기서 뭐 V자 반등이나 완전한 상승은 힘들겠지만 충분히 저는 지금부터 매집하고 쓸어담을 수 있는 구간이 다 왔다, 이제부터 할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아까 세홍득실 얘기했죠. 지금의 화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을 만한, 우리 인생 최고의 기가 될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왔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기분이 조금은 꿀꿀했는데 오늘 또 긍정적인 전망 주셨으니까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쓸어 담아야 할 그 종목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정리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OE솔루션 가지고 오셨습니다. 5G 관련 종목인데요. 오늘도 장 초반에는 파란불을 켰지만 그래도 쭉쭉 올라가면서 58,400원에 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일별 시세 보니까 어제 67,500원까지 쭉 올라섰다가 꼬리 딱 길게 하면서 내려갔어요. 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더 많이 그 다음날 빠지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강한 상승세 보여줬네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시장이 지금 다들 아셔야 될 거는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 언제부터? 2월 말부터요. 단 한 번도 전고점 돌파나 상승 랠리가 나온 적이 없어요. 지속적인 하락세, 추세 우하향이 만들어지는 게 지금의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랠리와 지지해주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이 뭐가 있냐면 바로 OE솔루션이라는 5G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5G 상용화를 2018년도에 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갤럭시 S10 5G 폰이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기지국에 대해서 5G 설치를 하면서 이슈가 된 종목이 OE솔루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흐름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2018년도 말이죠. 이 5G 상용화에 대한 전세계 최초로 발표를 하고 나서부터 쉬지 않고 대략 저점 대비해서 얼마 갔습니까? 14,000원짜리가 실제로 지금 뭐 65,000원, 6만원까지 갔습니다. 그럼 대략 300% 이상 올라간 종목이 OE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올라간 건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이 2월달 말입니다. 이 2월달 말 이 구간에서부터는 솔직히 꺾여도 이상하지가 않을 구간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오히려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고 더 우상세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의 급락세가 계속 만들어진 와중에서도 최근에도 양봉을 띄우고 우상향이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히토류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래핀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상승 종목들 뭐 아니면 정책 관련주라든가 정책 쪽에서도 흔히 아시겠지만 뭐 총선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우리가 솔직히 조금 홀렸다 한다면은 진짜 대장주는 뭐다? 5G다. 대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빠져도 안 꺾이는 거고요. 대장이기 때문에 빠져도 실제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는 거다. 그럼 뭐죠? OE솔루션이라 충분히 5G 관련 종목이 더 큰 상승 우상향 만들 만한 종목 아직 많다. 시장 저점 찍었으니까 더 크게 올라간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대장은 5G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 종목은 어떨까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인 SFA 반도체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역시 파란불 켰지만 이내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하면서 6.58%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이 종목은요, 어떻게 보세요? 네,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이다.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뭔 소리냐? 우리 이번에 이 실제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에서 뭐 얘기했어요? 3대 중점 사업을 키워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3대 중점 사업이 뭐냐? 첫 번째가 비메모리 반도체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정부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를 밀어주겠다. 정부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를 키워주겠다. 왜? 대한민국의 60~70%가 메모리 반도체고 한 2~3%가 비메모리 반도체다 보니까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키워야 된다. 왜? 대한민국엔 대부분이 메모리 반도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략 70%는 비메모리 반도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 시장을 보고 노린다는 비메모리 반도체 맞다라고 하는 거고 이번에 삼성전자에서도 133조라는 돈을 비메모리 반도체에 투자를 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정부에서도 밀어준다. 삼성에도 밀어준다.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왜 밀어주냐 이거죠. 아니 지금까지 안 키우다 갑자기 왜 키우냐 이거예요.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가 결국에는 5G 통신을 위한 모뎀 칩들, 5G 통신을 위한 이 부품들, 그게 바로 다 비메모리 반도체를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G가 크기 위해서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커야 되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커야 5G가 큰다라는 겁니다. 그 종목이 SFA 반도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하락하고 급락하는 구간에서도 종목 빠졌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조정을 주고 양봉을 띄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종목이 시장 하락하는데 이런 흐름을 보일 만한 종목이었는가? 시장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종목이 빠졌는가? 안 빠졌다는 거죠. 왜? 비메모리 반도체가 대장이고 결국 비메모리 반도체는 뭐다? 5G이기 때문에 결국 대장 종목들은 안 빠진다. 그 뜻은 뭐냐? 잠깐 쉬었지만 저점에서 다시 시작할 5G가 다시 생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5G 관련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테크인데요. 저 이 종목 차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잘 안 보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5.81%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또 일별 시세 보니까 이렇게 정말 시장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종목도 진단 좀 해주세요. 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5G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에이스테크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시장 빠지면서 다들 힘들었습니다. 이 쌍바닥이라 생각했던 구간이 깨지면서 종목은 하락하고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오늘 상승 보이고 양봉을 띄운 거는 에이스테크란 종목이었어요. 오늘자에서도 5.8%한 양봉을 띄우면서 상승세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관련주입니까? 5G 안테나 관련주예요. 지금 대장은 5G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든 하락하든 급락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어쨌든 가야 될 종목은 대장주고 정책 대장은 5G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5G 관련 종목 이제 시장도 저점이죠. 대장도 5G죠. 그럼 뭔 소리예요? 지금 오히려 얼마 못 가던 종목이 저점에서 시장 반등 나올 때 상승 나온다 한다면은 2배, 3배 이상 더 큰 상승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 종목 오늘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특징주까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들의 AS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ABL 바이오입니다. 매수일 5월 23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36,300원인데 이 거래일 만에 최고가 수익률 3.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2.09%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종목이요.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꿈틀꿈틀 거릴 것이다 라면서 소개해 주시면서 이 종목 ABL 바이오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종목 홀딩해도 될까요? 네, ABL 바이오를 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뭐 이번 주까지는 그렇게 큰 상승이나 움직임을 많이 보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시장에 비해 강했다는 거죠. 왜 시장에 비해 강했냐 한다면은 다음 주 말입니다. 5월 대략 말부터 6월 4일까지 뭐가 있다 했죠? ASCO. 미국 종양학회가 있다 말씀드렸고요. 6월 3일부터 또 3, 4일간 뭐 있다 했어요? 바이오 USA. 실제로 이 제약 바이오 박람회라든가 학회라든가 이슈 중에서도 굉장히 큼직큼직한 전 세계 사람들이 집중할 만한 이 이슈들이 5월 말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도 상승이 나왔지만 다음 주에 이 말이 되기 전 5월 말이 되기 전에 단기 파동 상승세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그대로 홀딩해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홀딩 전략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온시큐어입니다. 매수일 5월 24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3,960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은 좀 상승 빨간불 강하게 켜면서 출발을 했지만 이내 마지막 부분에서 힘이 쪽 빠지면서 파란불 켜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이 종목 그 소개해 주신 날 그날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좀 빠졌어요. 혹시 우리가 저가 매수의 기회를 또 한번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공개를 해드릴 때가 선택을 했을 때는 종목 자체가 시간에가 안 떠 있었는데 이제 방송을 와보니까 시간에가 상한가가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내가 하루 늦게 잡았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는 그 매수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오늘이 제가 봤을 때 음봉을 쭉 빼주면서 충분히 누구나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안정적인 구간을 오늘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시겠지만 매수 이 목표가와 손절가 전략을 다시 잡아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시겠지만 라온시큐어 오늘 모든 사람이 매수할 수 있게 음봉을 만들어줬다고 한다면은 저는 아까 얘기했죠? 5G가 중요하다. 5G 안에서 뭐가 중요하다? 블록체인이 제일 중요하다 얘기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라온시큐어 걱정할 거 없이 안정적으로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목표가를 다시 잡아드릴게요. 왜냐면은 이 기존의 목표가는 시간의 상한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잡아드린다면은 손절가 라인 때는 이 저점의 매물대 구간으로 잡아드릴게요. 라온시큐어 3,190원 라인대로 안정적으로 잡고 들고 가시면은 아무런 걱정이 없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목표가 라인 때는 저는 말씀드린다면은 일단 전 고점 라인 때 4,090원 라인 때 돌파하는 거 보면서 지금 그대로 홀딩에 가셔. 어차피 제가 매수 전략도 뭐였냐면 어제 매수 전략을 음봉 매수로 드렸어요. 음봉에 매수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럼 얘기하는 게 오늘 충분히 빠질 때 매수했으면 저가 매수하신 분들 충분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손절가 목표가 잡으시면서 안정적인 대응해 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라온시큐어 목표가 단기 목표가 4,090원으로 변경해 주셨고요. 손절가도 3,190원으로 수정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는 여러분과 직접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우리에게 행복한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보석 같은 종목일까요? 지금부터 냉철하게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마르스 전문가께서 직접 상담 도와주실 거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확인해 볼게요. 네, 다우기술도 보이고요. 오스코텍도 보이네요.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로젠 제약입니다. 매수가 2,280원에 비중 30% 가지고 계십니다. 목표가하고 손절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라면서 마르스 전문가님 팬입니다. 꼭 봐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은 내리 파란불 켜면서 1.8%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일별 시세 보니까 그래도 그렇게 지금 약간 추세가 빠지기는 하지만 혹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가능성을 보고 사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에이프로젠 제약 같은 거 말씀드린다 한다면은 사실상 이 제약바이오 종목이라는 게 원래 주도주 섹터이기 때문에 주도주 섹터는 뭐예요? 시장이 빠지면은 같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시장 빠지면 당연히 반도체도 같이 빠지고요. 제약바이오도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시장이 하락 나오고 빠지는 부분에서 에이프로젠 제약도 같이 하락세가 나오지 않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종목 자체가 지속적인 저점을 만들어주는 구간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매물대 구간은 이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이 뚫지를 못하다가 한 방에 뚫어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주다가 다시 이 매물대 저점 라인대를 지금 지지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단 한 번도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 전 얘기하는 게 지금 구간 와서 손절치고 매도치는 건 너무 아깝다. 왜? 높게 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에이프로젠 제약 지수 반등과 함께 동시에 상승세 충분히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깼을 때 손절하는 사람이 진다. 그래서 저는 손절가만 완벽하게 지키면은 그대로 반등세나 상승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2,160원입니다. 짧게 잡고 가시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1차 목표가입니다. 2,400원 보시고 돌파 나오면은 2,600원까지 보고 가는 전략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에이프로젠 제약은 1차 목표가 2,400원 돌파 여부 보시고 2,600원까지 가지고 가라는 전략 두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무슨 종목 볼까요? 이 종목 저도 궁금해가지고요. 펜오션입니다. 매수가 4,465원에 비중 30% 가지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오늘 보니까요. 장 초반에는 그래도 빨간불 켜면서 4,330원까지 올라섰는데요. 이내 힘이 쭉 빠지면서 0.12%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사신 거라면 좀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해보지 않을까 하셨지만 내리 파란불이 좀 키다가 오늘 그나마 약간 빨간불 이렇게 살짝 키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단기적인 이 목표를 가지고 단기적인 상승세를 가지고 매수했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 이거는 이 펜오션의 장점이라 한다면은 이익성이라든가 이 이익 지속성이 굉장히 길다,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적인 이슈, 실제로 벌크선이라든가 이 운임에 대한 관련 이슈가 있겠지만 그거는 단기적인 수혜를 받기 힘들어요. 근데 뭐다 안정성이 좋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지속적인 이 상승세 매물대를 돌파를 못하다가 돌파를 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저항 받다가 빠지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다시 저점 라인대를 찍어주고 있어요. 이탈하지 않고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빠져봤자 4,000원 부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4,000원 꼭 잡으시고요. 저는 목표가 본다 한다면 일단 4,800원까지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거는 중장기입니다. 적어도 한 4개월, 5개월은 보고 가셔야 충분히 안정된 흐름 보일 것 같고요. 만약에 저는 단기적으로 못 보겠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못 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빨리 먹고 그냥 빨리 단기적으로 청산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럴 거면은 차라리 저는 전량 청산하고 나오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만나보는 사이에 전화 상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풀어드릴까요? 예, 아모 그린텍 아모 그린텍 매수가하고 비중도 네. 알려주세요. 10,900원에 20%요. 1,900원에 20% 예, 가지고 예. 계십니다. 수익권이신데요. 일단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감사합니다. 저희 마르스 전문가께서 잘 살펴주실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도와주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버님 저 자주 봤어요? 예, 자주 보고 있습니다. 매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드리고요. 예, 예. 아버님 아모그린텍 1,900원 맞으시죠? 예, 예. 네, 매수를 잘 하셨어요. 그죠? 예, 예. 네, 아버님 5G 골라가지고 잘 매수하신 것 같은데 예, 예. 혹시 아모그린텍 매수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뭐 환경 분야 그 같은데 좀 테레비 보고 샀어요. 테레비 나오고. 아, 어디 딴 데 보고 사셨다고요? 예, 예. 네, 테레비 이제는 나오고 마르스만 나오고. 보세요. 예, 예. 네,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는 5G라든가 아니면은 뭐 전기 저장 장치라든가 이런 이 4차 산업 또는 이 실질적으로 이제 앞서 나가는 기술에 대해서 만드는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저는 기업 전망이 매우 좋다. 기업 전망이 좀 나쁘지 않다. 보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지금 이 원래 상장 이후의 고점입니다. 상장 이후의 고점이 12,460원이거든요. 이거 보이시죠? 예, 예. 예, 이 구간 라인대를 이번에 돌파를 했냐? 돌파를 솔직히 깔끔하게 완전히 돌파했다 보기는 힘들어요. 지금 그죠? 예, 예. 걸려 있잖아요. 몸통이 걸려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몸통이 돌파를 못 하게 되면은 종목이 눌릴 수 있거든요. 아, 예. 그 아버님 지금 돈 벌고 있잖아요. 그죠? 예. 돈 벌고 있으면은 그 돈 번 거 다 날리고 손실 마감하거나 아니면 그냥 본전 마감하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기술력도 좋고 종목도 좋지만 사실상 또 차트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지금 고점이 다 와 있는 구간에서 예. 저는 반절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예. 반절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절반만 저희는 손절가 잘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손절가는 저는 이 밑꼬리 라인 때 11,790원이고요. 아시겠죠? 예, 예. 11,790원 잡고 여기 이탈 안 한다. 그럼 끝까지 들고 가시고요. 11,790원이 이탈 나오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전량 매도 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 11,700원. 11,790원. 예, 예, 거기 딱 잡으시고 아버님 예. 시장도 이제 얼추 저점 찍고 반등 나올 것 같으니까 예. 이제 슬슬 손절가만 잘 잡고 절반은 매도 쳐야 돼요. 아시겠죠? 예, 예. 네, 아버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그 목표가는 왜 보면 돼요? 아, 목표가는 정고점 돌파하는 거 보면서 아, 이제 12,400원. 돌파 나왔다. 저한테 네. 한 번 더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네, 시청자님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볼게요. 오늘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오늘 마르스 전문가님 나오셨다고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고 계시는데요. 어떤 종목 볼까요?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윙이푸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50원에 30% 가지고 계십니다. 어찌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오늘 0.26% 빠지면서 1,9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손실권에 계시는데 일별 시세 보니까 고민이 크신 게 알 것 같아요. 그 3,350원까지 올라섰다가 내리내리 이렇게 쭉쭉쭉쭉 흘러내리는 모습이거든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윙이푸드를 말씀드린다 한다면은 뭘 만드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푸드, 뭐 진짜 아시겠지만 그 안에서 뭐 음식료, 식료품을 만드는 건 맞아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중국주라는 거예요. 중국주라는 것 자체가 조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한다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이랑 중국이랑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히토류를 뭐 제공을 하네 안 하네, 화웨이를 지금 차단하네 안 하네, 관세를 올리네 아니면 계속 유지를 하네 마네 계속 싸우고 있어요. 이번 주 내내 싸웠습니다. 그럼 중국주가 갈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못 가겠죠. 수출도 안 돼, 수입도 안 돼, 뭣도 안 됩니다. 그럼 중국주가 당연히 기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흐름 보시면 2,450원에 매수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높진 않아도 이번 미중무역 협상이라든가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점점점 안 좋아지다 보니까 종목 자체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빠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얘기하는 게 이건 단기적으로 볼 건 아니고요. 그것도 이번 말까지 5월 말 그리고 6월 한 중순까지 봐야 미중무역 협상이 관세를 계속 유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결론은 봐야 제가 봤을 때 종목을 손절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중이 엄청나게 크진 않으니까요. 일단 미중무역 협상이 막 결렬날 만한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다시 합의를 할 만한 가능성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라인 때는 잘 잡고 저는 1810원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 목표가 2440원 지키시면서 거의 본전이죠. 일단 본전 보고 그대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1,810원 그리고 목표가는 2,440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확인해 볼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일단은 아까 제 눈에 확 띄었던 종목이 있어서요. 오스코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27,300원인데 비중이 무려 90%입니다. 전망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자, 오스코텍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빨간불을 켜면서 3.66% 상승을 했는데요. 일별 시세 보니까 아마도 이렇게 저점을 딱 찍고 올라가니까 이때 좀 더 많은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해서 매수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이나요? 네, 일단은 지금 오스코텍을 매수를 언제쯤 하신 건 모르겠지만 비중이 90%가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나쁘진 않은 구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수세가 27,300원이거든요. 매수 구간이. 그러면 너무 고점 아니고 거의 본전이 금방입니다. 그럼 중요한 게 오스코텍이 더 올라갈까요? 오스코텍이 무슨 종목인데요? 바로 제약주입니다. 제약주 중에서도 항암 관련된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한양에 관련된 종목 중 하나가 오스코텍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뭐 있다 했습니까? 5월 말에 ASCO 미국 종양학회 있다 했죠? 바이오 US 있다 했습니다. 거기서 뭐 얘기하세요? 항암 얘기하겠죠. 거기 누가 나갑니까? 유한양이 나가죠. 유한양이 수혜 누가 받아요? 오스코텍이 받겠죠. 그럼 충분히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구간에서 제약수의 오스코텍 충분히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중 90%는 너무 높지 않나. 비중 90%는 너무 솔직히 말하면은 리스크가 크다.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90%씩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전 오면은 손실 보지 마시고요. 본전 오면은 절반은 무조건 매도하시고요. 절반은 손절가 잡고 목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다음 주까지. 근데 중요한 거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만 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음 주 월, 화, 수, 목까지만 보고 금요일까지 보시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목요일까지 보는 걸로 해서 손절가는 짧게 잡겠습니다. 25,000원 잡으시고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입니다. 목표가는 충분히 저희는 일단은 첫 번째 목표가인 28,700원 돌파하는 거 지켜보면서 일단 그대로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전 부근에서 그 비중 축소 전략 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전가요? 네, 맞습니다. 저랑 예, 연결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 풀어드릴까요? 명문제약 명문제약이요. 매수가하고 예. 비중도 알려주세요. 5,550원 네. 50%. 네, 명문제약 5,550원에 50% 가지고 계십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마르스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아버님!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예. good evening, sir. 아버님. 방송 자주 보세요? 그럼요. 그래요. 아버님 감사드리고요. 이 남자 예? 자주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버님, 일단 명문제약을 5,550원에 매수,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혹시? 아니요, 자꾸 분할 매수를 했어요. 네. 분할 쭉 매수해서 쭉쭉 떨어져서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보니까 평균가가 5,550원이더라고요. 그래 되신 거예요. 비중이 50%좀 많이 들어가셨어요, 그죠? 예. 근데 말씀드린다면은 명문제약 혹시 매수할 때 최근에 급등할 때 이때이죠. 이때 매수하신 거예요, 혹시 이 급등할 때 이때? 그렇죠. 그때 7,100원인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때 따라잡다가 손실 나신 거구나. 예, 7,100원대 갔는데 그때 6,000원대 매수를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말씀드릴 게 뭐냐면 명문제약이 계속 떨어지더라고. 예, 그러니까요. 너무 가슴 아팠죠. 계속 떨어져서 계속 분할 매수를 조금씩 들어갔다고. 예, 그래도 그 분할 매수라도 하셔서 다행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고점 매수하셨고 생각보다 예. 종목이 안 움직이고 시장 빠지면서 많이 빠졌습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는데 아버님 시장 빠질 때는 제약주가 빠질까요 오를까요? 시장이 빠질 때는 마찬가지 빠지겠죠. 그죠, 빠지겠죠. 예. 솔직히 말하면 명문제약이 그렇게 엄청나게 빠질 만한 악재는 없는데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좀 거기에 맞춰가지고 더 등락폭이 컸다라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종목 자체는 하락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매도세라든가 거래량은 거의 지금 안 나와요. 보이시죠? 거의 안 나오거든요. 하락세 나올 때. 거래량이 예. 거의 아, 안 나온다는 예. 거예요. 이거 예, 거래가 안 거의 나오네.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락 나올 때. 그럼 얘기하는 게 안 나오네. 실제로 매도하는 주체가 예. 이 소액의 개인들, 소액의 개인 투자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안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매수 주체들은 안 나가고 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 자체가 솔직히 말하면은 손절하기 좀 아까운 구간이라 생각 들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아버님 비중 50%면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저한테는 큽니다. 그죠? 저한테도 커요. 그러면은 비중 더 추가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비중 절대로 더 추가하지 마시고요. 지금 구간에서 저는 이제 슬슬 반등 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원칙 잡으시면서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시장 반등과 같이 가져간다면은 본전까지 저는 목표가 잡고 그 이상까지도 볼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그러면은 어머니 제 말 한번 믿어 보시겠어요? 아이, 그럼요. 아, I 네. believe you. 그 말씀드릴게 손절가를요. 예. 일단은 4,810원 라인 때 잡으세요. 아시겠죠? 4,810원. 네, 손절가 4,810원 확실하게 잡으시고요. 예. 일단 1차 목표가는 저는 예. 본전 오면은 예. 절반은 매도할게요. 손실 없이. 아시겠죠? 본전 오면은 손실 예. 없이 절반은 매도 치시고요. 아이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6,000원까지 보고 그 다음에 예. 가는 걸로 하고요. 6,000원 오면은 저한테 한 예. 번 더 물어보러 오세요. 아시겠죠, 아버님? 예. 네, 아버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계속해서 시청해 주세요. 아니, 뭐, 요 정도는 뭐, 손 보고 있지만은 별 부담이 안 와요. 아, 괜찮아요. 네. 다행입니다, 아버님. 화이팅 하시고요. 미남자하고 통화를 하니까 오늘 즐겁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버님. 네, 마르스. 이게 마르스 시청해 주세요. 미남자. I love you. 네, 시청자님 정말 기분 좋은 에너지 주고 가셨습니다. 저희도 성공 투자 응원할게요. 다시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살펴볼게요. 자, 너무 많아가지고 또 제가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 하는데요.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르스 전문가님. 겨울에 마르스 전문가님한테 종목 상담 받고 대응법 알려주셔서 무사히 대응 잘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드림텍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9,200원에 비중 30%입니다. 무상증자 전에 매수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및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드림텍 보니까요. 오늘 4.22%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아무래도 매수가를 조금 잘못 적어주신 건가요? 아닌가요? 아니면 그 전에 매수를 하셨던 걸까요? 한번 살펴주세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아마 전에 매수를 하시고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이 나오게 되면서 그 가격대가 좀 조정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거는 확실하지 않은 거지만 일단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말씀드릴 게 일단 드림텍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가 나와서 권리락이 빠져서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근데 무상증자 납입일이 있을 거예요. 그 납입일에 맞춰서 다시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나쁘지가 않은 구간이고 아마 충분히 안정적인 구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어요. 왜 19,000원에 권리락 50%면 얼마예요? 7,000 대략 한 8,000 아니 9,000이구나. 네, 9,500원에서 한 9,800원쯤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가격대로 한다면은 지금 대략 한 30%쯤 수익 구간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홀딩해도 괜찮지만 드림텍이라는 게 뭐 하는 기업입니까? 이 스마트폰, 스마트워치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가 뭐 지문인식 이런 것들 만드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5G 스마트폰 굉장히 이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지금 전고점 라인대가 딱 와서 돌파를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은 수익 구간 아니겠습니까? 절반 정도는 정리하고요. 절반만 한번 돌파하는 거 지켜보시면서 저는 안정적으로 손절가만 11,500원 잡고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지난번 대응 어떤 종목으로 잘 대응해서 수익 냈다고 하셨는데 이번 내용도 잘 해서 크게 수익 내고 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빠르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화웨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신일산업도 보이네요. 흥성그룹 보도록 하겠습니다. 1,300원에 20% 가지고 계십니다. 중국 관련주인데 계속 흘러내립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살짝 빠지면서 1,085원에 마감을 했고요. 말 그대로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어요. 아까 우리 윙이프도 봤잖아요. 같은 전략 주실 건가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흥성그룹도 중국주 중에서도 거의 대장주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전략이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던 게 있어요. 보시면은 이거를 흔히 저희가 뭐라 부른다 했어요? 상승 쐐기형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흥성그룹 안에서도 상승 쐐기형을 보여줬고요. 상승 쐐기형은 하락 신호라 말씀드렸죠. 거기에 맞춰서 주가는 당연히 하락할 거를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조금 매도를 못 하시고 수익을 못 내신 분들이 있다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흥성그룹 마찬가지입니다. 미중무역 협상이 결론 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6월 중순까지 보는 걸로 하고요. 6월 중순까지 손절가 라인 때는 1,000원 잡으시고 목표가는 매수가까지 보고 천천히 미중무역 협상 어떻게 끝나나, 관세가 유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협상을 할 것인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나도 아쉬워가지고요. 문자 한 종목만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볼게요. 저도 이거 오늘 또다시 이슈가 되더라고요. 넥슨 GT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000원에 비중 19% 가지고 계시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오늘 그래도 5.48% 상승했지만 16,350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넥슨 GT 같은 경우 매각 관련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대감입니다. 아직 뭐 매각이 된 것도 아니고요. 결정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매각에 대한 이 입찰에 대한 이 기대감, 그 기간이 연장이 되면서 그 관련된 수혜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 팔릴 것이다. 굉장히 잘 이렇게 처리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등락폭이 컸다 볼 수 있겠는데 항상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입찰 날이 왔다. 입찰 이슈가 떴다. 그 날이 됐다. 그럼 그때부터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얘기하는 게 지금 기대감 클 때 저는 빠져나오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지금 괜히 무리하다가 급락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본전에서 나오는 전략을 가져가는 걸로 하고요. 손절가 나이 때는 지금 15,000원 정도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가 나이 때 같은 경우 보시면은 대략 18,000원까지만 보고 가는 걸로 하는 걸로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본전이 절대로 손실 보고 나오지 마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청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히든스탁의 하이라이트죠. 히든 종목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전문가님, 약간 달라지셨잖아요, 기조가. 우리가 원래는 계속해서 좀 빠질 거라고 하셨지만, 이제는 저점을 찍고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쓸어 담아야 할 종목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종목 뭐가 있을까요? 사실 말씀드린다면은 우리는 지금 아까 얘기했죠. 시장이 빠져도 버티고 집중하고 계속 우상향 나오던 종목은 5G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G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5G 관련 종목을 찍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보다 시장 저점 왔고요. 이제 시장 저점에서 50%갈 거 100% 갈 때고요. 100%갈 거 200% 갈 때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뭘 찍어야 되냐? 이미 오이솔루션 200% 300% 갔고요. 이미 저점 대비 에이스테크 오늘도 올랐습니다. SFA 반도체 오늘도 올랐습니다. 5G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떤 걸 찍어야 되냐? 실제 아시겠지만 최근 이슈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미국에서 화웨이 상품에 대해서, 화웨이 제품에 대해서 쓰지 말자. 중국의 이 정말 전 세계적인 통신 이 시스템, 통신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죠.
화웨이 거를 쓰지 말자, 이 거래를 하지 말자라는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퀄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많은 곳에서 나는 안 쓰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반사의 이익을 어디서 받는다? 한국에서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뭘 만드는 기업? 아니 화웨이에서 안 하니까, 화웨이에서 안 쓰니까, 화웨이 걸 안 쓰니까 누구 거 쓰겠습니까? 실제로 화웨이 거 아닌 부품들을 쓰겠죠. 화웨이 브랜드가 아닌 브랜드를 쓰겠죠. 근데 화웨이 거보다도 좀 더 안정적이고 더 기술력이 높은 게 한국에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기하는 게 실제 이 5G 통신에서도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가장 이 주목을 받고 있는 신기술이 뭐냐 한다면 바로 아시겠지만 RT입니다. RT가 뭐냐 한다면은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예요. 그게 뭐냐? 실제 우리가 5G를 뭐라 했어요? 초연결성과 초저지연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연결성과 초저지연성이라는 거는 영상을 단체로 송출하면서도 지연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재난과 실제로 구조를 할 때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하고 영상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 경영 지원을 할 때 다른 나라와 실제 어느 나라와 있는 지점들 간의 실시간 영상 자체를 솔루션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자율주행 영상에 대해서도 실시간 영상을 송출을 해서 원격이라든가 모든 걸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RT란 실질적으로 5G를 통한 실시간 원격 솔루션이에요. 5G를 통한 실시간 소프트웨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웨이에서 안 쓰는 거를 이제는 뭐다? 대한민국에 있는 5G 소프트웨어 솔루션, 바로 원격 솔루션, 자율주행, 실제로 지금 재난구조, 이 모든 곳에 쓸 수밖에 없다는 거고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RT라는 시스템을 몇 군데 많이 만들고 있나요? 몇 군데 만드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냐 한다면은 이 소프트웨어가 아시아에서 이미 1위를 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의 1위 기업이고요. 국내에서 점유율 70%입니다. 그럼 거의 독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아에서 독점, 국내에서 독점이에요. 그럼 화웨이의 반사 이익을 받아서 충분히 5G 소프트웨어 원격제 솔루션 RT입니다. 신기술이고요. 지금 엄청난 투자와 이슈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독점, 한국 국내 독점까지 가 있는 5G 대장주, 제가 오늘 한 종목 공개하거든요. 분명 얘기했지만 오일 솔루션이 300% 갔고요. 200% 갔죠. 그 다음 실질적으로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 다 200%씩 100%씩 갔습니다. 후속주로 간다 한다면은 시장 저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2배, 3배 더 크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종목 제가 오늘 밤 9시입니다. 마르스점과의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오시는 분에게 5G 소프트웨어 대장주 그 한 종목 공개할 테니까 꼭 참여해서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셔라. 시장 최저점 매수할 종목, 내 계좌를 바꿀 종목이 뭔지 꼭 알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오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미남자 I love you.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오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미남자 마르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